안녕하세요, 선생님. 서울에 살고 있는 60대 단독가구입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국회에서 연금개혁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던데 그게 뭐죠? 국민연금을 올려준다는 건가요? 기초연금을 올려준다는 건가요? 맨날 말로만 하지 말고 언제까지 연금개혁 끝내고 실행에 옮길 건지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맛 알베르토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민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드디어 소리 없는 연금개혁 전쟁을 시작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출범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16일 두 번째 회의를 열어 민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연금개혁 논의에 돌입했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기초연금 40만원 인상과 100% 지급 내용이 담긴 기초연금 확대 법안을 사실상 포기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국회 연금특위의 향후 타임라인을 설명드리면 올해 11월에서 12월 사이에 국회 연금개혁특위와 민간자문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이를 바탕으로 12월 말까지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연금개혁특위에 연금개혁 방향을 제시하게 되고 2023년 1월까지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연금개혁의 복수안을 연금개혁특위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는 보고받은 연금개혁안을 중심으로 대국민 토론 등을 포함한 입법 논의를 본격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간자문위원회의 설명에 앞서 국회 연금특위의 구성을 설명드리면 여당인 국민의힘 6명, 야당인 민주당 6명, 정의당 1명, 총 13명이고 여기에 위원장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맡고 있는데요. 이번에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는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김용하 교수와 민주당이 추천한 김현명 교수가 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된 것 외에 14명의 연금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여기서 공동위원장의 이력을 들여다보면 여야의 연금개혁에 대한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용하 순천향대학 교수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 인수위 전문위원으로 참여했고 평소 재정 안정을 중시하고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국민연금 지급연령 상향 등을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 추천한 김현명 교수는 연금이 1인 가구 최저 생계비는 돼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상향을 주장해왔는데요. 김용하 교수와 김현명 교수는 7년 전인 2015년에도 국회 차원에서 추진된 공무원 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여야측 논의를 이끌며 연금개혁 방향을 이끌었던 장본이기 때문에 이번 공동위원장 선임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포함한 연금개혁 전반의 개혁 방안을 두고 김용하 교수는 연금의 재정 안정을, 김현명 교수는 노후소득 보장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여야의 대리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김용하 교수와 김현명 교수는 7년 전 공무원 연금개혁 때 소득 보장과 재정 건전성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었는데요. 당시엔 단계적으로 기여율을 높이고 지급률을 인하하는, 즉 단계적으로 돈을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두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한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이들 관계에 대해 대립적으로 볼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데요.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관계자는 두 분 모두 소득보장과 재정 안정성을 다 알고 있는 분으로 자문위원회에서 자기 주장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둘을 잘 조화시킬지 이런 부분을 모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무튼 내년 1월 말까지 자문위원회의 복수의 연금개혁 방안을 받게 될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2월에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4월까지 국회에 연금개혁 방안을 제출하며 그 소임을 다하게 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10월까지 공적연금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 10월부터 열릴 예정인 정기국회를 통해 향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한 법률안이 최종 통보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날 회의에 참석한 두 위원장의 입장을 정리해보면 먼저 정부 여당의 추천을 받은 김용하 교수는 여야 합의가 가능하고 미래의 국민들도 수용할 수 있는 연금제도 개선안을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의 추천을 받은 김현명 교수는 연금개혁은 재정 안전화를 중시하는 개혁과 노후 소득 보장을 중시하는 입장으로 갈라져 있다며 두 가지 방향을 국회에서 정치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과학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양측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매달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요율은 현행 9%에서 12에서 15%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높이면 기초연금은 최하위를 선택적으로 두텁게 지원하게 될 것이고,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40%를 유지한다면 기초연금의 지급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국회 연금개혁특위와 민간자문위원회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지급 범위 그리고 지급 금액을 논의하기에 앞서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금정책의 독소조항 폐지인데요. 그 문제를 6가지로 정리해보면 1. 국민연금을 2022년 기준 46만 1,250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의 50%까지 감액하고 있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2. 기초연금을 부부가 동시에 받으면 무조건 20%씩 감액하는 부부감액. 3. 기초연금 계산 시 유독 연금소득에만 기본공제 없이 100% 감액되는 차별문제. 4. 건강보험 계산 시 연금소득에만 기본공제 없이 합산소득에 100% 반영되는 차별문제. 5.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부부 중 다른 한 사람도 피부양자에서 무조건 탈락하는 문제. 6.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받은 만큼 생계급여에서 감액되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인상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감액당하지 않고 100% 수급할 수 있는 연금정책의 수정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군요. 언제 연금개혁이 마무리되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넘어야 할 산이 많다니 참 걱정이네요. 아무튼 친절한 설명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연금개혁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내년 1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될 민간자문위원회의 연금개혁 방안에는 아무리 재정 안정의 이유가 있다 해도 더 이상 연금을 깎는 정책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진정으로 어르신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금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